일일 실행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일 하루하루를 가는 실행 목록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62페이지에 책갈피 지침이 있습니다. 색인 카드, 편지 봉투 뒷면 일회용 종이 조각을 찾으십시오. 일일 실행 목록을 정하는데 10분 600초를 할애하십시오. 일일 실행 목록은 일상적인 일정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로 구성이 되며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목록을 2개에서 5개 항목으로 제한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더 많은 쪽보다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더 적은 쪽을 선택하세요. 원한다면 이것들을 완료한 후에 몇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규정하십시오. 각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대를 정하세요. 하루 중에 각각의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일 계획표를 활용하세요. 각각의 과제를 계획된 시간에 실행한 후 목록에서 지워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또 세 번째는요. 이거는 64페이지 책갈피 지침 2.4에 나와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라. 방 또는 사무실 책상 등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구체화하세요. 의도는 무엇이며 이 의도는 왜 중요합니까? 반드시 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과제를 시작하고 의도대로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방 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분명히 정하세요. 업무 외의 일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업을 하는 동안 맞닥뜨릴 수 있는 방해물이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을 예상하십시오. 핸드폰이 방해된다면 갖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방해물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획을 사용하여 방해물, 주의 분산물을 처리할 전략을 고안하십시오. 만약 X를 마주친다면 나는 Y를 함으로써 그것을 처리해 본다. 이런 것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 의도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계속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일일 계획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69페이지에 있는 책갈피 지침 3.1입니다. 일일 계획표 고르기와 일반적인 지침. 일일 계획표를 종이 계획표에 쓸 것인지 전자 계획표에 쓸 것인지를 정하세요. 만약 못 정하겠으면 우선 종이 계획표로 시작하세요. 우리 투두리스트 문방구 가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한다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은 전자 계획표 쓸 수가 있거든요. 구글 캘린더가 있어요. 캘린더에다 쓸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 쭉 돼 있거든요. 아마 핸드폰 사용을 다 하시니까 전자계획표가 이제 요즘 분들은 또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활 여건에 맞추어 계획표의 크기 및 양식을 정하세요. 그리고 일일 계획표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계획하세요. 일일 계획표는 계획된 약속, 직장 및 학교에서의 할 일, 개인 여가 활동 및 자기 관리 작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약속, 할 일, 여가 활동, 자기 관리 이 4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기 관리가 뭔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가급적 일정을 적게 잡으세요. 과제들과 모임들 간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여유 시간을 충분히 더 만회할 공간들을 주셔야 돼요. 가능한 과제를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정하세요. 방 청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책상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반드시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된 용어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언제나 과제들과 활동들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몰두하면 주의 전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몰두돼 갖고 종료 시간 없이 쭉 그냥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종료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알람 기능이 있으니까 종료 시간에 알람이 들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여러분의 일일 계획표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이 일일 계획표는 열쇠, 지갑, 휴대폰과 같은 일상생활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휴대폰하고 같은, 지갑과 같은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한 가지예요. 일일 계획표를 그 정도 무게감을 갖고 중요도를 갖고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계획된 약속,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할 일, 뭐 수업 시간과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동급으로 자기관리 시간들이 중요하거든요. 자기관리 활동이 그 정도 중요해요. 이 자기관리 활동에는 뭐가 있냐면요. 운동, 독서, 취미, 휴식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 운동이 나왔죠. 이 운동, 독서, 취미, 휴식 시간과 같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자기관리 시간을
사실은 다른 일정보다 더 우선순위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고 이런 일들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중요한 일들을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운동 뭐 하루 한다고 뭐 금방 몸이 만들어지나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머지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 다 그르치게 되거든요. 이 계획표의 구성에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와 노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식사나 운동 시간 등의 휴식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ADHD로 인해서 주의 산만함과 빈약한 자기점검 기능의 부작용 때문에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몸이 아픈데 이런 거 그냥 좀 소홀히 해갖고 그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몰두하는 이 행동에만 몰입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을 돌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생각이에요. 뭐 할 일이 많아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또는 아침에 시간 관리 오전에 잘못해갖고 운동할 시간 다 놓쳤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가 시간을 포함한 자기 관리라는 과제는 직업이나 학업과 관련된 과제 또는 다른 중요한 책무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전반적인 행복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밤 발표 준비하려면 마감 시간이 내일이니까 오늘은 쉬는 시간을 좀 포기해야 돼.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자기관리 행동을 지속하고 이 수면과 운동, 건강 식사가 제공하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은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 수영을 거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새벽 수영을. 이거를 아주 학창 시절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학창 시절부터. 그리고 어떤 때는 여행이나 어디 방문하는데 그때도 수영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 운동이 기본이 되니까 체력이 밑받침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밤샘 근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ADHD인들의 진짜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운동 루틴을 못 하시는 게 한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운동을 소홀히 하고 건강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파갖고 한 2, 3일을 날려버려요. 2, 3일 날렸을 때 그때 뭐 중요한 무슨 계약이 있었다. 그거 제대로 참석 못해서 계약이 밀리면은 그 이후에 수반되는 그 손해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운동 루틴이 생기는 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